예, 김학의를 비롯해서 또 다른 뭐 곳에서도 여기저기서 특히 법조계에서 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가 적법성이 우려된다, 뭐 위법하다, 심지어 위법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저는 답답합니다. 아니 우리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보면 아니 김학의 같은 놈을 당연히 긴급하게 출국 금지시켜야지, 당연한 거지. 그것을 출국 금지시키는 게 뭐가 위법하다는 거냐. 황당하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법조계에서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만큼 법조계 사람들이 너무 법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형식적 법률, 법자, 형식적 법률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의 상식의 기초에서 볼 때, 자, 발을 점자, 정의 관념에 비춰보면 긴급 출국 금지는 당연한 거죠. 발을 점자, 정의 관념에 비춰보면 당연히 출국 금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법자, 형식적 법률에 기초해서 법조계의 사람들이 위법하다, 적법성이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 긴급 출국 금지는 한 목적성, 공익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우선 법조계 사람들이, 김학의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걸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는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피의자로서 이겁니다. 자, 법률상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다. 자,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자, 이거야말로 정말 궤변 중에 궤변이죠. 왜냐하면 피의자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사건 번호가 부여돼서 입건됐을 때, 소위 말하는 입건됐을 때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불리긴 합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부를 때 피의자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검찰과 수사기관 내에서의 형식적 절차일 뿐이에요. 내부 절차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의자는 한자를 풀어서 보면은 의심을 받는 자거든요. 이 피자가 받는다, 당한다 이런 의미죠. 의심을 받는 자. 누구의 의심을 받느냐? 바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195조에 따르면은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검사나 경찰이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를 착수하게 되고, 그때가 바로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가 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라는 것은 법률에 정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긴급 출국 금지에서의 피의자라는 의미를 입건 절차를 밟은 뒤에 그 사람만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입건 절차를 밟기 직전, 즉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가 특가법상 뇌물죄로 어떠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했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의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학의는 피의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단지 피의자로서 등록하는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던 것일 뿐인 거죠. 이런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었던 것일 뿐이지 이미 피의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의자의 개념을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입건 절차라는 수사기관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라 할지라도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바로 그때 피의자가 된 겁니다. 김학의는 이미 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이규영 검사가 특가법상 뇌물죄로 출국금지 요청서에 그 죄명과 범죄 사실까지 다 기재를 해놨을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대법원에서 판례를 보면요. 자,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여러분들 그 대법원 판례를 찾아볼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찾는 방법은 사실 쉽습니다. 이거 종합법률정보라고 하는 곳인데요. 대법원에 가면 종합법률정보가 있는데,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사건 번호를 딱 입력하거나 검색어를 누르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찾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 사건을 보면은 긴급체포에 관한 조항인데요. 긴급체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긴급체포하고 긴급출국금지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긴급체포를 가지고 판례를 찾아봤는데, 긴급출국금지에 관한 판례는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왜냐하면은 긴급출국금지를 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적법했냐 안 했냐 가지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지를 않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위법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출국금지를 다시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또 뭐 출국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법적인 분쟁까지 가진 않는데, 긴급체포의 경우는 판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또는 그때 도주했을 때 도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 바로 긴급체포가 적법하냐 안 하냐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긴급체포에 관한 거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자, 긴급체포라는 것이, 긴급체포도 뭐냐면은 뭐 사형 무기 뭐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뭐 요건이 비슷해요.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한 체포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느냐, 자, 그리고 범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은 검사가 그때부터 공소의 3, 이 공소의 3이 긴급체포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때까지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근데도 긴급체포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꼭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소의 4가 피고인을 고발했지 공소의 3을 고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입건 절차를 하고 나서 해도 됐는데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긴급체포를 했다. 그래서 당시 봤을 때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서 현재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자, 이처럼 이러한 여러가지 요건들을,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게 위법하냐 적법하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여기서 보듯이 단지 입건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를 막 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이유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래도 법조계의 사이다 방송이니까 법조계 방송답게 법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녹화 방송 한 번 더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기원 검사가 대검 진사당 소속 검사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동부지검 소속 검사인데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어요. 자, 파견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일 때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검사로서의 권한이 없어요. 출국금지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동부지검에 소속된 상태에서 파견됐기 때문에 동부지검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동부지검에서 검사의 자격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한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기원 검사가 그러면은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것은 강제수사와 이 출국금지 요청과는 너무 다른데 이걸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한 잘못된 이야기죠.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그냥 단순한 행정처분의 일환이고, 수사기관으로서 하긴 하지만은 판단은 이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강제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 전 단계에 그냥 행정부 일원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김학의를 만약에 이기원 검사가 아직 수사도 착수 안 한 상태에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단원의 자격으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너무 다른데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주장한다는 거고요. 이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김학의 주장도 틀린 겁니다.